멋진 필력으로 써내려간 사랑의 세레나데. 한 남자의 마음을 봄날의 햇살처럼 설레게 한 주인공 옥화 씨. 여리여리하고 청초한 한 송이 꽃 같은 자태를 뽐냈던 그녀. 하지만 안 걸릴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일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진 옥화 씨. 살이 막 들쑥 쪘잖아. 다이어트 한다고 입에서만 다이어트 그러지. 진짜 말로는 10번도 더해, 100번도 더해. 살을 빼기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는 맛의 치명적인 유혹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공식이 됐습니다. 그게 안 돼요, 진짜로. 실천이라는 게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세상에 허리둘레가 2.5인치나 줄었다니. 도대체 옥화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와, 아니 허리둘레가 2.5인치, 약 6.5cm가 줄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도 운동을 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뱃살은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가장 빼기 힘든 부위가 바로 또 뱃살이죠. 근데 이 뱃살은요,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또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전통시장.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이 시장은 싱싱한 상품들이 넘쳐나고 가격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는 한 가게. 옥화 씨가 운영하는 즉석구이 김 가게인데요. 우와, 정말 빠르죠?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지는 김을 보니 밥 생각에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이렇게 구워내는 김만 하루에 수천 장. 구워낸 김을 식혀 포장하고 내놓기까지 옥화 씨를 필두로 모든 공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큰 상자에 가득 쌓아도 순식간에 팔려나간다는데요. 뭐 드릴까요? 10,000원치 언니? 10,000원치? 잠깐만요. 언니 잘라놓은 거랍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계산 도와드릴게요. 2,000원짜리 팔아갖고 뭐 돈이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로 무시 못해요. 저녁에 딱 돈을 세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 둘, 넷, 6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져왔는데. 근데 내가 얼굴이 바빠서. 내가 못 봤어. 내가 못 봤어. 아니, 우리는 막 이 양반 엄청 오래됐어요? 한 20년? 20년 넘었어. 30년 정도 돼. 잘 되지, 여전히? 예, 덕분에. 얼굴도 좋아졌어. 2만 원이요? 모릅니다요. 내가 아니야. 아니요, 내가 고마워서 그래. 이거 안 갖고 가면은. 동생, 보면은 이런 소리 했어. 아니요, 내가 쫓아가야 돼, 그러면. 오빠? 거기까지 쫓아가야 돼. 나도 고마워. 이제 잘 됐어. 훌륭하게 됐어. 아이고, 나 눈물 날라 그러네. 고생 많이 했어. 너무. 얼굴은 그래도 좋다. 좋아. 아니 약간 붓기나고 아주 풀 잡혀 좋네. 처음에 저 고생 많이 했어. 저 양반 고생 안 하고 성공하는 일이 어디가 있었어? 그지? 그래도 성공했으니 다행이지 뭐요. 이렇게 오랜 단골 손님을 만나면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에 대한 보상 같다는 옥화 씨.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맙습니다. 한 번 맛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옥화 씨의 김. 좋은 재료를 쓰는 건 기본이고요. 문전성시를 이루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이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꺼야 돼요. 천천히 끄면 이게 타버리거든요. 온도가 이 수정옥은 못 따라가요. 고온이. 수정옥은 밑에 열이 여기 이렇게 유리처럼 반짝반짝하니까 빛이 바로 반사되죠, 그죠? 그래서 고온이 올라가서 김의 맛과 향이 좋아요. 옥한 씨, 우리 어제 가서 김 갖고 샘플 갖고 온 거 한번 맛 좀 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 좀 대화 좀 나눕시다. 기름 소금 안 한 거 맛하고 이거하고 맛 한번 봐봐. 야, 너네들도 봐봐. 아까는 마른 김만 먹은 거고 들기름하고 구운 소금 된 거. 녹아요, 녹아. 아우, 진짜 맛있다. 네. 네. 한시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가게. 이번에는 튀각을 만듭니다. 남편 정근 씨가 다시마를 기름에 튀겨내면 옥화 씨가 설탕으로 버무려내는데요. 바삭하고 단짠단짠 맛의 다시마 튀각 완성. 김이 빨리 눅눅해지는 여름은 구운 김의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라는데요. 그때를 대비해 시작한 것이 바로 부각과 튀각. 지금은 이곳만의 별미 상품으로 인기랍니다. 자, 보름이니까 내가 이만큼. 고맙습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빠들이 많이 컸지. 서비스 듬뿍, 넉넉한 인심의 옥화 씨.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삶이지만 그녀의 성공 뒤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악 물고 버티는 시간이었죠. 부도 나고 그러니까 진짜 집안에는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라고 씨알도 없어. 진짜 10원짜리도 없어요.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슈퍼에 가서 조그만한 일을 하나 샀어요. 거기다가 물을 타갖고 조금 묽게 해갖고 애를 먹였어. 물을 타버렸으니까 설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물로 닦아주면서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내가 우리 진아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안 울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니까. 밥 먹어 빨리 와. 우리 며느리. 네? 며느리요? 손녀. 우리 손녀 자고 있는. 마침 가게를 찾은 며느리와 손녀. 안아보고 싶은 할머니 맘도 모르고 손녀는 곤히 잠을 자는데요. 아이고 됐죠. 보지 마. 아이고 귀여워라. 이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손녀를 보니 잠시 피곤함도 사라지는 기분. 얼른 커서 김 꺼야지. 어디 찾아봐 김 꾸는 거 봐. 가난해서 그리고 바빠서 자식에게 못다한 사랑을 이제는 손자 손녀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거리가 멀어갖고 조금 더 일찍 퇴근해. 어디신데요, 집이? 가평. 가평이요? 장장 2시간을 달려야 하는 퇴근길. 산 좋고 물 맑은 경기도 가평. 매일 가평과 부천을 왕복하는 부부는 출퇴근은 멀어도 전원 생활의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여기다가 배추를 거의 100포기를 심었는데 거의 70포기를 수확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요? 여기 밭에다. 여기 수영장 만드니까
우리 애들이 또 여름에 와서 또 수영도 하고 좋더라고요 또. 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각. 옥화 씨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만둣국을 끓입니다. 엄청 크죠? 만든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만든 거예요. 아, 뭐 가족들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 내가 먹으려고. 다시 물 낸 거 이거는 건져내고. 된 거야. 늦은 만큼 얼마나 배가 고플지. 늘 저녁은 야식이 되지만 야식은 뭘 먹어도 꿀맛이죠. 라면 그냥 탁 끓여갖고 그냥 젓가락으로 탁 잡으면 고슬고슬 해갖고 그냥 거기다 파 송송송송 썰어놓고 청양고추 탁 넣고 한 그릇 계란 탁 풀어갖고 그냥 한 그릇 나 한 그릇 자기 한 그릇 이렇게 하고 먹잖아요. 아주 그냥 한 몇 숟갈이면 다 들어가요. 거기다 밥 한 그릇 탁 해갖고 그냥 김치 딱 얹어서 기가 막히게 맛있죠. 어우 피자도 맛있죠. 치즈가 뜨끈뜨끈할 때 한 입 깨미잖아요. 참 그 맛에 한 3조각 아주 그냥 콜라에다 참 끝내주죠. 다음 날 먹는 거에 진심인 옥화 씨는 출근하자마자 직원들 식사부터 준비합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솜씨 또한 좋아서 늘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직원에게 인기랍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 해주려고요. 이렇게 해주면 애들 되게 잘 먹어요. 직원들 먹일 생각에 벌써 신난 옥화 씨. 엄청 맛있게 해줄게. 김치 두루치기. 아, 감사합니다. 왜? 먹어야지. 오늘 밥 너 다이어트 하면 안 되고 먹어야지. 밥 3공기만 가져가요. 3공기. 채운 게? 네. 아, 감사합니다. 모두가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식사를 하는데요. 많이 먹어. 네, 먹겠습니다. 직원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옥화 씨. 쌀 한 톨 없어 자식 배골턴 시절이 한이 돼서 끼니만큼은 직접 챙기며 늘 푸짐하게 먹이려 합니다. 직원들이 잘 먹는 것을 본 후에야 옥화 씨도 한술 뜨는데요. 바빠질 오후 장사를 위해 든든하게 먹습니다. 식후 커피는 진리죠. 옥화 씨에게 음식만큼이나 진심인 것이 바로 이 믹스 커피. 하루 3잔은 기본이라는데요. 피곤하고 그러면 달달한 게 들어가면 아주 그냥 기분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곤이 싹 사라지고.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가게. 밀려드는 주문만큼 김에 기름칠하는 기계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아우 다리야. 아우 대빵국이 엄청 맛있게 생겼어.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주려고 먹는 거지. 늦은 오후 출출할 때쯤이면 간식도 놓치지 않는 옥화 씨. 매번 다른 메뉴로 요깃거리를 내놓습니다. 아까도 있는 거잖아, 그지? 먹어도 돼. 감사합니다. 야, 먹어. 모두가 함께 간식을 즐긴 후 다시 앞치마를 동여매는 옥화 씨. 옷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뱃살을 감추려고. 그래서 앞치마를 입었어요, 이렇게. 앞치마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네요. 그게 안 찌고 싶은데 그게 막 살이 막 푸득푸득 찌더라고요. 이렇게. 살찌면은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배하고 엉덩이랑 허벅지랑 막 이렇게 쪄버리니까
어디 봐도 옷 맵시도 안 나고 88 막 더 크게 입으려면 99까지 막 입고. 퇴근길에 옷가게에 들른 부부. 이쁘게 날씬한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옛날엔 검정색 안 입었고 이 밝은 색들을 많이 입었었는데 이런 거 나한테 내가 입으면 어울릴까 자기야? 어? 옛날에 이런 색도 많이 입었는데. 밝은색 옛날에 입었어요. 항상 진한색, 검정색이나 고색을 좋아하시니까. 아, 저 사장님이요? 네, 지금 밝은 색은 처음 도전이신 것 같은데. 입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하세요. 그럼 나와볼게요. 이거는 너무 살찐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쪘을 줄이야. 새삼 놀랐습니다. 옛날에 몸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쑥 아, 고생을 해서 그래. 아니지. 고생살이다. 아유, 좀 근데 심하게 나온 것 같은데. 눈물 날라 그래. 슬프잖아요. 이걸 오늘서부터 이제 진짜 다이어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 이걸로 작은 거. 네,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아예 안 맞아. 아예 안 맞아. 아예 안 맞아. 싼 거 하나, 큰 거 한번 드려볼게요. 딴 거 하나 주세요. 그거 위에 거 주세요. 네네네. 요거 하나 큰 사이즈요? 담 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이것도 너무 적어. 이거 안 참겨. 조금 도와드려봐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뚱땡이 이런 뚱땡이. 사장님 이거 살 빼고 네. 사러 올게요. 네. 진짜로. 열심히 운동하셔요. 살 빼고 이거 내가 꼭 우리 입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갖고 네. 이 옷 제대로 바로 입을 수 있게 네. 노력하자. 네. 미안해요. 고생시켜서.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아유 오늘만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래 오늘 치킨 먹고 내일 안 먹어. 그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 돼. 이렇게인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진짜로. 실천이라는 게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식단 많은 사람.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다이어트가 쉽지 않죠. 뭐 저도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게 먹고 살찌면 뭐 이건 뭐 행복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살이 찌고 체형이 변하고 하면은 네.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옥화 씨 뱃살을요. 고생살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남편분 말을 보니까요. 아내가 민망하지 않게 이것 또한 위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정말 찡했어요. 뱃살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바로 내장 지방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피하 지방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우리 건강에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염증 물질을 분비해내거든요. 이런 염증 물질은 우리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뇌경색 등등 각종 심뇌, 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 기능도 떨어뜨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또 유발해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등등 각종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니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옥화 씨 빨리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 병원을 찾은 부부. 건강에 이상이 있어 살이 찌는 건 아닌지 진료를 받아볼 참인데요. 신체 상태가 어떤지 체성분 검사부터 합니다. 이호강님 진료 들어가실게요. 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죠.
검사 결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검사 보시면 체중이 현재 요 정도 되시는데 근육량이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으시거든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거의 40%, 내 몸의 한 40%가 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과 체지방 모두 표준 이상. 그 중에서도 복부 지방률이 높았는데요. 보통 다른 부위에 비해서 내장 지방의 그런 지방이 높을수록 성인병, 저희가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타 질환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내장 지방이 계속 지속되면 당뇨로 넘어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게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은 좀 몸속에 안 좋은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몸에 염증 같은 것도 지방이 많아질수록 그런 것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시기를 놓치시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실 기회를 좀 놓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꼭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뇨 위험까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상황. 그날 오후 병원 다녀온 후로 내내 마음이 무거운 옥화 씨. 여기가 안 와줄 수 있어서 언니 가라니 어디 집에 가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차 한잔 하고 가죠. 감사합니다. 그거 포장 다 한 거예요? 네. 그 많은 걸 다 해버렸어? 네. 손도 진짜 빨라. 안 아프면 날라가지 아프니까는. 옥화 씨의 언니는 당뇨 합병증을 앓으며 신장투석까지 받는데요. 내가 겪어보니까는 살이 찌면서 몸도 많이 아파지고 하니까 대동생 같은 경우는 좀 다이어트 좀 해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건강 관리하고. 그게 바람이지. 항상 나도 조심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은 먼저 앞서요. 이제 조심해야 돼.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자신이 겪고 있어 너무도 잘 알기에 동생이 그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언니. 이건 혈당 측정기 아닌가요? 혹시나 당뇨 전 단계를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검사를 해보려고 이거를 언니가 사준 거야. 복부 내장 지방에 의한 당뇨 위험 경고와 언니의 걱정까지. 당뇨 걱정이 커진 옥화 씨. 급히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는데요. 많이 묻혀야지. 괜찮아요. 식사 후 2시간이 지났으니 112면 정상 수치.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 다이어트 한다는 그 자체의 생각하고 지금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제 계기가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 그지? 네, 맞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복부 지방, 그거 좀 빼려고요. 그리고, 건강해지려고요. 소라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붙여진 소래산.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등산에 나선 부부. 올라왔을까? 아유, 당연하지, 이건. 아유, 됐어. 아유, 산은 무조건 좋아. 근데 이게 얼마만이야? 이제까지 못하다 지금 해보는 거 아니야? 네. 예. 하면은 건강해지고 건강을 찾아야 어디나 놀러도 다닐 수 있고 날씬하고? 더 날씬해져. 옛 모습 보는 척. 어쩌자.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자. 못 갈 것 같은데. 올라가세요.
처음부터 산행은 무리였을까요? 몹시 지쳐 보입니다. 의자. 산을 좋아하지만 살찌고는 등산을 못했던 옥화 씨. 이렇게나 체력이 떨어졌나 싶어 속상한데요. 파이팅 하자고. 힘내고. 푸두루두두. 아유 불쌍해라. 많이 아프지? 아유. 역시 남편 정근 씨밖에 없죠. 그래도 해야 돼. 올라갑시다. 어디로 올라가요? 저 위로 올라가야지. 아니요. 아유 올라가. 여기 정상이잖아요. 왜 힘들어?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 아유, 다음에 갑시다. 다음에? 여기 정상이요. 힘들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온 거예요, 그지? 처음 치고는 많이 다녔으니까. 다음에는 저기 위에까지. 한 50m 더 가고 그 다음에는 50m 더 가면 정상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하나하나 바꿔서 가자. 그래요. 한 번에 하면은 또 오히려 또 자네가 또 몸이 또 갈 힘드니까. 거야. 집에 갈 거야, 이제는. 집에 갈 거야. 여기 정상이야.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라고 우기시고 계십니다. 조금씩 늘려나가셔야지. 사실 안 하다가 무리하시면은 올라갈 때는 진짜 막 다시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한 조금 올라갔는데 벌써 헥헥거리는 거예요. 너무 숨이 차버리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다리도 막 땡기고 진짜로 막 등에다가 한 생수병 몇 개 막 짊어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날 남편 정근 씨가 아내의 다이어트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옥화 씨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옥화 씨 네, 어머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도 응원할게요, 옥화 씨. 많이 나가보네. 빵빵하게. 37 나오네, 37. 더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 자기는 이거 해. 자, 요약해서 해. 나는 이거 할게. 그럼 이게 개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어. 자. 자. 나 그만할 때까지 자기 돼. 정근 씨처럼 가족이 다이어트를 도와주면 의지를 북돋아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요. 중년 이상의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근육 운동보다는 생활체육을 꾸준히 하면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지치지 않는 다이어트의 방법입니다. 일하는 중 틈날 때마다 운동한 일주일. 살이 조금은 빠지지 않았을까 체지방 검사를 해보는데요. 체지방량은 똑같은데요. 체중은 빠지셨고 고교근량은 줄어들었어요. 0.3kg. 기초대사량은 내려갔어요. 떨어졌어요. 저번보다. 너무 기대한 탓일까? 오히려 안 좋아진 결과에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란합니다. 며칠 후 뭐야? 어구, 내 거야? 네. 우와, 내가 시켜준대요. 자기가 시킨 거야? 자네. 우와. 옥화씨부에서 다이어트 좋은 거 하나 시켰어. 오. 요거는 다이어트에 좋은 건데 하루에 2번 먹으면 돼. 아, 2번? 그러면 오. 다이어트. 요거는 반면에 이제 유산균, 그 장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시켰어. 역시 옥화 씨 생각하는 건 남편 정근 씨밖에 없네요.
다이어트로 먹는 양을 줄이면서 장운동이 둔해져서 불편했는데 먹는 건 어때? 아유, 쑥 넘어가요. 그래. 다이어트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남편의 센스 있는 선물에 다시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는 옥화 씨. 그렇게 좋아하던 믹스커피도 끊고 물 마시는 양을 늘렸답니다.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좀 섞어서 혼합해서 좀 미지근하게 먹어요. 일만 열심히인 게 아니라 운동도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다이어트는요, 정말 주변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꼭 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 옆에서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 주면요, 다이어트 의지가 꺾일래야 꺾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사랑꾼 남편 정근 씨가 아내의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 BNR17 유산균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유산균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유산균은요, 분변에서 분리 배양을 해요. 하지만 모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분리 배양을 해서 유래했기 때문에 모유 유래 유산균이라고 불립니다. 아니, 근데 BNR17 유산균이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던데요? 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인증을 받아서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저도 다이어트 해봤지만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체지방 감소도 되면서 장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 이 BNR17 유산균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유산균은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니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또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번해서 우리 몸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BNR17 유산균은요, 남은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가 어려운 네. 다당류 형태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험 결과로도 알 수 있습니다. BNR17 유산균을 10주 동안 섭취한 주의 경우에는요, 배변 속에서 다당류 함량이 무려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옥화 씨가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식탐 때문에 실패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 위해서 식이 조절도 같이 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음 날 아침 먼 길 떠나기 전 속을 든든히 채워줄 아침을 준비하는데요. 현미밥이에요. 현미쌀에다가 보리쌀을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쌀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제부턴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챙기려는 옥화 씨. 진짜 1년에 한 그릇씩 먹었어요, 밥을. 아, 저도 아버님이요? 그렇고 밥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밥하고 흰쌀밥에다 고추장에다 막 비벼 먹고 또 모자는 더 비벼 먹고 그랬었는데 이번 계기로 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쉽지 않은 다이어트에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운동과 함께 식습관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거 자른 거예요. 다 이거 자르셨다고요? 좀 잘라서 이 통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닭가슴살까지 넣으면 저녁 샐러드 완성. 최근 일하고 저녁에 늦게 도착하면
너무 늦게 먹으면 속이 안 좋더라고요. 거부룩하고.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졸음 쉼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먹고 와요. 일하는 중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다이어트 유산균을 챙겨주는 정근 씨. 출출해지는 시간. 옥화 씨는 간식으로 노릇노릇 떡갈비를 구워내는데요. 맛있지? 먹어봐. 어때? 늘 엄마처럼 직원들을 먼저 챙기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못 참았던 옥화 씨. 그런데 오늘은 안 먹고 먹여주기만 합니다. 정근 씨가 장난을 쳐보지만 안 먹는데야. 주세요. 안 돼! 많이 내 것까지 다 드세요. 죄송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가 딱 무너져 버려요. 한 번 하나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절. 식단 외에는 안 먹겠다는 굳은 의지. 뱃살 자극하는 훌라후프도 열심입니다. 밤늦게 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집에 가는 고속도로 쉼터 차 안에서 먹지만 꼭 소풍 나와 도시락 먹는 듯 즐거운 부부. 훌라후프 외에도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며 남편이 선물한 유산균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먹었는데요. 매일 목표치보다 한두 개씩 많이 하며 운동에 대한 성취감도 높아진 옥화 씨. 드디어 3주간의 노력을 확인하는 날.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졌는데. 응? 거기는 골반입니다.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번에도 이렇게 했어. 34.35가 못 되네. 이렇게 자크가 안 잘 끼었잖아. 그거 싹 충분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많이 빠졌어. 옥화 씨의 눈물겨운 노력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옷 그거 안 맞은 거 주세요. 네. 슬프잖아요. 이걸. 거 보세요.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빠지셨어요. 여기 뒤에도 없어요. 많이 빠지셨어요. 확실히 많이 빠지셨어요. 올록볼록하던 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가 자꾸가 안 올라갔었어. 아, 근데 지금 올라가세요? 쫙 올라가서 자꾸 올라가고 이만큼 남아요. 이렇게. 아, 지금만큼 오히려 남은 거예요? 그렇죠. 웬일이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 바깥에 싹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갑시다. 응. 이쁘다. 오,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한 옥화 씨. 당당히 가게로 들어가는데요. 엄마 이쁘지? 아이, 남정네들이. 누구세요?
난 거기 있는 거야. 누구세요? 수학 왔네. 뭐야 아가씨 같아. 너무 이뻐요. 우와. 아니 허리 둘레가 2.5인치, 약 와. 6.5cm가 줄었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역시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많이 먹으면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믹스 커피 대신에 물을 섭취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루에 물 1.5리터를 마시게 되면요, 신진대사율이 약 30%까지 오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몸의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옥화 씨는 식욕 조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또 억제해주는 렙틴이라고 하는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어요. 음식을 먹고 한 20분 정도 후에 렙틴이 분비가 돼서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렙틴 분비량이 그런데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요, 뇌에서 이 신호에 무감각해지는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포만감을 못 느끼고요,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렙틴 호르몬 균형을 잘 잡아야 식욕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BNR17 유산균은요,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잘 잡아서 식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국내 한 대학교의 연구진에 따르면요, BNR17 유산균을 비만인 성인에게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요,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가 되면서요, 평균 95.4cm였던 허리둘레가 약 5cm까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체중과 엉덩이 둘레가 다 줄었고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뱃살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뱃살 내장 지방으로 당뇨 위험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옥화 씨도 5년 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의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서 당뇨병 발생이 위험이 높아지거나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NR17 유산균이 당뇨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네. 당뇨병에 걸린 G그룹에 이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뒤에 대조균하고 비교해서 보았더니 공복혈당하고 식후혈당이 다 감소했고요.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BNR17 유산균 섭취 시에 주의할 점도 있나요? 네, 하루 권장 섭취량인 425에서 900mg 이 정도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준치 이상을 섭취하시게 되면요, 복통이라든지 설사와 같은 증상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만 좋다고 해도 권장 섭취량은 잘 지키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BNR17 유산균이 미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너무 고온에서는 사멸되기 쉬워요. 뜨거운 물과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지금처럼만 노력한다면 사진 속의 옥화 씨 모습 금방 되찾겠는데요.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추워 보이니까 나끈하게. 그래도 아까보다 햇빛이 나니까 따뜻. 아이고, 경치도 좋고. 어우, 선박 봐. 쟤도 2마리, 우리도 2. 쟤가 하나 친구 만나. 쟤네도 부은가 봐. 이뻐. 고생했어. 완전 고생했어. 손톱 완전 고생했잖아. 아유, 가시다. 열로 줘라. 손녀. 따뜻. 두 사람이 인생의 큰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젊은 날 간직한 순정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서 부부를 든든히 엮어줬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욱 짙게 익어갈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just can't forget. Think about all the
난리 난다. 같은 말 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계속 물어 입술이 말라오네 또 식은땀이 흐르네 또 정답은 알지만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채널 A